2023년 봄, 경상북도 한 시골 마을, 60년 된 구멍가게 은예슈퍼의 유리문에는 손때 묻은 가격표들이 바랜 채 붙어 있었다. 오전 10시, 73세 박순덕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다. 삐걱거리는 문소리가 텅 빈 골목에 울려 퍼졌다. 카운터 옆 낡은 수첩, 그 안에는 40년 동안 쌓인 외상 기록이 빼곡했다. 김영수 라면 5개, 1998년 7월. 이정희 쌀 10kg, 2005년 3월. 어떤 이름 옆에는 작은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었다. 돌아가신 분들이었다. 받지 못할 돈이 800만 원을 넘어섰지만 순덕은 한 번도 독촉한 적이 없었다. 가게 앞 대로변에는 3년 전 들어선 대형마트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다. 24시간 영업, 주차 무료. 그 이후 은예슈퍼의 손님은 하루 평균 5명으로 줄었다. 하루 매출 3만 원, 전기세도 나오지 않는 금액이었다. 순덕은 먼지 쌓인 과자 봉지를 닦으며 50년 전을 떠올렸다. 1973년, 23세 새댁이었던 그녀는 남편과 함께 이 가게를 열었다. 당시만 해도 마을에 슈퍼가 이곳뿐이어서 새벽부터 밤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군것질을 하러 왔고 어른들은 막걸리 한 병에 인생을 나눴다. 1997년 IMF가 터졌을 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일자리를 잃었다. 순덕은 외상장부를 꺼내며 말했다. 돈은 나중에 주이소. 먹고는 살아야지. 그렇게 쌓인 외상이 첫 해에만 200만 원이었다. 남편은 걱정했지만 순덕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도 힘들 때 도움받았잖소. 이웃이 그런 거 아이가. 2010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매, 가게 계속하겠소? 순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과 함께 지킨 이 자리를, 마을과 함께 나눈 이 시간들을 포기할 수 없었다. 하지만 세월은 가혹했다.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났다. 남은 건 노인들 뿐이었다. 2023년 3월 15일 아침, 순덕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47만 원. 다음 달 월세 50만 원을 낼 수 없었다. 건물주는 친절했지만 사업은 사업이었다. 순덕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리해야 하나. 그날 오후, 단골 할아버지 한 분이 가게에 들어왔다. 87세 최봉수 어르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할매, 이거 1995년도에 외상으로 사간 거 값이요. 봉투 안에는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순덕은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이걸 왜? 그때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최 어르신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 내가 공장에서 잘렸을 때 할매 덕분에 우리 집 밥상이 끊기지 않았어. 그때 외상값을 평생 갚고 싶었는데 이제야. 순덕은 그 돈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최 어르신은 카운터에 놓고 나가버렸다. 순덕은 그 5만 원을 오래 바라보았다. 28년 전 어린 두 자녀를 둔 최 어르신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그녀가 건넨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가 그들에게는 생명줄이었다. 그날 저녁, 순덕은 오랜 고민 끝에 결심했다. 폐업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그녀는 40년 된 외상장부를 천천히 펼쳤다. 수백 개의 이름, 수천 개의 품목, 800만 원이 넘는 미수금. 그 모든 기록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었고 이 마을의 역사였다. 순덕은 낡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또박또박 적었다. 2023년 3월 16일 모든 외상 탕감 박순덕. 다음 날 아침 순덕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열었다. 손수 쓴 A사 용지 한 장을 유리문에 붙였다. 긴 세월 외상으로 물건 사가신 모든 분들께
이제 그 빚 다 갚으신 걸로 하겠습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사는 게 이웃 아니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은예 슈퍼 박순덕 올림. 글씨체는 삐뚤삐뚤했지만 마음만은 반듯했다. 순덕은 40년 된 외상장부를 가게 뒤뜰로 가져갔다. 낡은 양철 화로에 장부를 넣고 성냥을 그었다. 불꽃이 타오르며 숫자들이 재가 되어 흩어졌다. 오전 11시 첫 손님이 들어왔다. 75세 김순자 할머니였다. 그녀는 유리문의 공지를 보고 황급히 달려왔다. 순덕아, 이게 무슨 소리고? 내가 진 빚이 얼마인데. 순덕은 환하게 웃었다. 빚. 무슨 빚? 우리가 언제 돈 거래했어? 그냥 이웃끼리 나눠 쓴 거지. 김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2001년 남편이 쓰러졌을 때 병원비가 없어 막막했던 그때 순덕이 건넨 50만 원. 그 돈은 아직 갚지 못한 채였다. 할매, 고맙소. 평생 잊지 못할 거요. 그날 하루 소문은 마을 전체로 퍼졌다. 저녁 무렵 가게 앞에는 10명이 넘는 노인들이 모였다. 누군가는 손수 키운 채소를 들고 왔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다. 69세 이철수 어르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매, 나는 30년 전 빚진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렸어. 이제야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소. 순덕은 그들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주었다. 돈보다 값진 것들이 그 순간 오갔다. 40년 동안 쌓인 미안함과 고마움이 따뜻한 온기로 녹아내렸다. 그날 밤, 순덕은 두 번째 결심을 했다. 외상 탕감만으로는 부족했다. 혼자 사는 노인들,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이 너무 많았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값싼 물건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이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또 다른 공지를 붙였다. 70세 이상 독거 어르신께 매주 생필품 무료 배달해드립니다. 전화 주세요. 010XXXXXXXX. 동네 청년 한 명이 그 공지를 보고 물었다. 할머니, 이거 진짜예요? 공짜로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곧 저 사람들 나이가 될 거 아이가. 미리 복 짓는 거지 뭐. 첫 주, 전화가 3통 왔다. 순덕은 낡은 손수레에 쌀, 라면, 김치, 반찬을 담아 직접 배달했다. 첫 번째 집은 마을 끝자락, 83세 홀로 사는 할아버지 댁이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났다. 할아버지는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할배, 이거 드시소. 내가 또 올 테니께. 순덕은 부엌을 정리하고 밥을 지어 두고 왔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도 사정은 비슷했다. 그녀는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다리는 아팠지만 가슴은 뜨거웠다. 2주가 지나자 무료 배달 신청이 15건으로 늘었다. 순덕 혼자 감당하기 벅찼다. 그때 뜻밖의 도움이 왔다. 마을에 귀농한 30대 부부. 김민중과 최은정이었다. 은정이 먼저 제안했다.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차도 있으니까 배달은 저희가 할게요. 순덕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30대 부부와 70대 할머니의 기묘한 팀워크가 시작됐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그들은 함께 50가구를 돌았다. 민주는 운전을, 은정은 말벗을, 순덕은 마음을 나눴다. 어느 날 은정이 물었다. 할머니, 이거 계속하시면 적자 아니에요? 가게 운영도 힘드실 텐데. 순덕은 빙그레 웃었다. 돈은 벌 만큼 벌었어. 이제는 쓸 때야. 관속에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은정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날 밤, 은정은 SNS에 글을 올렸다. 우리 동네 슈퍼할머니 이야기. 외상값 800만 원 탕감하고 독거노인 50가구 무료 배달 중.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 아닐까요? 게시물에는
가게 앞 모습과 배달하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조회수는 천천히 올라갔다. 100, 500, 1000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1만을 넘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이런 분이 진짜 영웅이시죠. 할머니 가게 주소 알 수 있을까요? 가서 물건 사고 싶어요. 대형마트는 절대 못 이기는 무기가 있네요. 바로 진심. 은정은 순덕에게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 가게에 오고 싶대요. 순덕은 영문을 몰랐다. 뭐하러 이런 시골까지. 하지만 그 주말, 실제로 손님이 찾아왔다. 서울에서 3시간 운전해 온 40대 부부였다. 그들은 라면, 과자, 음료수를 한 아름 샀다. 계산대에서 남편이 말했다.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이 나라가 아직 따뜻한 것 같아요. 순덕은 어리둥절했지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다. 그날 매출은 15만 원. 평소의 5배였다. SNS 게시물은 일주일 만에 10만 조회를 돌파했다. 댓글은 수백 개가 달렸고 공유는 멈추지 않았다. 누군가는 할머니를 착한 마케팅의 교과서라고 불렀고 누군가는 마지막 인간미라고 표현했다. 순덕은 그런 말들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만은 확실했다. 4월 첫째 주 토요일, 가게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이 서기 시작했다. 대구에서 온 20대 대학생들, 부산에서 온 30대 직장인, 심지어 서울에서 KTX를 타고 온 50대 부부까지. 순덕은 당황했다. 아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거고. 민준이 웃으며 설명했다. 할머니가 유명해지셨어요. 인터넷에서 난리 났다니까요. 가게는 순식간에 북적였다. 평소 먼지만 쌓이던 과자들이 동났고 10년 된 재고, 음료수까지 팔렸다. 한 대학생은 유통기한이 한 달 남은 컵라면을 사며 말했다. 이거 먹고 할머니 응원할게요. 점심때쯤 되자 진열대가 텅 비었다. 순덕은 급히 도매상에 전화했지만 토요일이라 배송이 불가능했다. 손님들은 실망했지만 누구도 화내지 않았다. 오히려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며 격려했다. 그날 하루 매출은 320만 원. 순덕은 계산기를 여러 번 두드렸다. 믿기지 않는 숫자였다. 60년 가게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금액이었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다음 날 일요일, 상황은 더 놀라웠다. SNS에 토요일 방문 후기가 쏟아지면서 일요일에는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순덕은 전날 급하게 주문한 물건들을 새벽부터 진열했다. 민준과 은정 부부도 나와 도왔다. 오전 10시, 개점과 동시에 30명이 넘는 손님이 밀려들었다. 좁은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20대 여성 한 명이 과자 봉지를 들고 물었다. 할머니, 이거 얼마예요? 순덕은 가격표를 확인했다. 1,500원. 여성은 5,000원을 내밀었다. 거스름돈은 할머니가 가지세요. 독거노인 분들 배달비로 쓰세요. 순덕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그럴 수 있나. 거스름돈은 받아가야지. 하지만 여성은 웃으며 나가버렸다. 그런 일이 하루에 10번도 넘게 일어났다. 어떤 이는 물건값의 2배를 내고 어떤 이는 후원금입니다 라며 10,000원을 놓고 갔다. 순덕은 당황스러웠지만 그 마음들이 고마웠다. 점심시간, 한 방송국 기자가 찾아왔다. 지역 뉴스 담당 30대 여기자였다. 할머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할머니 이야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요. 순덕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러웠지만 기자의 간곡한 부탁에 응했다. 기자가 물었다. 외상값을 왜 탕감하셨어요? 800만 원이면 큰 돈인데. 순덕은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아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평생 마음에 빚지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독거노인 무료 배달은요? 나도 늙어가는데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알거든요. 물건보다 말벗이 필요한 거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는 거고. 기자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순덕의 인터뷰가 나갔다. 3분짜리 짧은 뉴스였지만 반응은 뜨거웠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할머니 응원합니다라는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그 뉴스는 다음 날 전국 뉴스로 확대됐다. 아침 메인 뉴스에서 5분 동안 순덕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앵커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에 밀려 사라져가는 골목 상권. 하지만 은일슈퍼 박순덕 할머니는 진심과 나눔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방송 이후 순덕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친척들, 옛 친구들, 심지어 30년 전 마을을 떠난 사람들까지 전화를 걸어왔다. 순덕아, 뉴스 봤다. 자랑스럽다. 할매, 나 기억하시오? 철수 아들입니다. 할매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힘든 시절 버티셨어요. 순덕은 전화를 받으며 계속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살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 주 월요일, 가게 앞에는 아침부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섰다. 대부분 2030세대였다. 한 대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와서 과자와 음료수를 한 박스씩 샀다. 할머니, 저희 동아리에서 모금했어요. 이거 독거노인분들 배달비로 써주세요.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순덕은 펑펑 울었다. 20대 젊은이들이 모은 소중한 돈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할머니, 이제 직원 한 명 쓰시는 게 어때요? 혼자 감당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데 괜히 사람 쓸 수 없지. 하지만 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순덕 할머니의 마음을 응원하러 오는 것이었다. 4월 둘째 주. 은일슈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평일에도 하루 평균 100명의 손님이 찾아왔고 주말에는 300명을 넘었다. 순덕은 아침 7시에 가게를 열어 밤 10시에 문을 닫았다. 73세 노인에게는 버거운 일정이었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날 믿고 찾아오는데 어떻게 문을 닫겠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어느 날 저녁, 순덕은 계산을 하다 그만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놀란 손님이 119를 불렀고 순덕은 병원으로 실려갔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다. 과로였다. 의사는 엄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러시다간 큰일 납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병실에서 하루를 보낸 순덕은 걱정이 태산이었다. 가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오늘 찾아온 손님들은? 민준 부부가 병문안을 왔다. 은정이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가게 봐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너희 농사일도 있을 텐데. 민준이 웃었다. 요즘 농사일보다 할머니 가게 돕는 게 더 보람 있어요. 저희도 배우는 게 많거든요. 순덕은 눈물을 훔쳤다. 결국 일주일간 민준 부부가 가게를 맡기로 했다. 첫날, 민준과 은정은 긴장했다. 순덕 할머니 없는 은일슈퍼를 손님들이 받아들일까? 아침 9시, 가게 문을 열자마자 손님들이 들어왔다. 한 아주머니가 물었다.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은정이 설명했다. 과로로 병원에 계세요. 일주일 정도 쉬셔야 한대요. 손님들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한 대학생이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시겠죠?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 대신 운영하기로 했어요. 할머니 방식 그대로 할게요. 그날 손님 중 한 명이 제안했다. 그럼 우리가 할머니 병문안 갈까요? 격려도 하고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날 오후 병원에는 순덕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간호사가 난처해 할 정도였다. 20대부터 60대까지 순덕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들까지 와서 격려 인사를 건넸다. 한 30대 남성은 꽃다발을 들고 왔다. 할머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할머니 이야기 듣고 제 사업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배웠습니다. 순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줄은 몰랐다. 병실은 꽃과 과일로 가득 찼다. 간호사가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이 병원 역사상 이렇게 문병객 많은 환자는 처음이에요. 일주일 후 순덕은 퇴원했다. 가게로 돌아온 그녀는 깜짝 놀랐다. 가게 안이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진열대는 새 물건으로 가득했다. 민준이 설명했다. 손님들이 도와줬어요. 청소하고 정리하고 어떤 분은 페인트 칠까지 해주셨어요. 가게 벽면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다. 은예 슈퍼 나눔이 있는 곳. 할머니는 그 글자를 오래 바라봤다. 고맙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5월이 되자 은예 슈퍼는 명실상부한 성지가 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어떤 이는 사진을 찍으러, 어떤 이는 물건을 사러, 어떤 이는 그저 할머니를 만나러 왔다. 한 40대 사업가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20년간 사업하면서 이익만 쫓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깨달았어요. 진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순덕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쑥스러웠다. 나는 그냥 당연한 일한 것뿐인데. 하지만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하지 않았다. 경쟁과 효율만 외치는 시대에 순덕의 선택은 혁명이었다. 손해를 감수하고 이웃을 돕는 것. 이익보다 관계를 우선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5월 중순 한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CSR 사회적 책임 담당 부서였다. 할머니, 저희가 은예 슈퍼를 리모델링 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할머니의 방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순덕은 난감했다. 리모델링까지는 이대로도 충분한데요. 담당자는 정중하게 설명했다. 할머니의 철학을 더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 하시는 일을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배울 수 있도록요. 순덕은 고민했다. 민준과 은정에게 의견을 물었다. 은정이 말했다. 할머니, 받으세요. 할머니 혼자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우려면 도움도 받으셔야죠. 결국 순덕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단 조건이 있었다. 가게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너무 현대적으로 바꾸면 동네 어르신들이 어색해 하실 거예요. 6월 리모델링이 시작됐다. 외관은 그대로 두고 내부만 정리했다. 진열대를 늘리고 냉장고를 교체하고 바닥을 보수했다. 가장 큰 변화는 한쪽 벽면에 생긴 나눔 게시판이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 도움을 주고 싶은 분 모두 글을 남겨주세요. 게시판에는 매일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할머니, 제 아들이 대학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일자리 구합니다.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하고 싶습니다. 연락 주세요. 중고 휠체어 필요하신 분 연락 주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게시판은 마을의 소통 창구가 되었다. 필요와 도움이 만나는 공간. 순덕은 그 게시판을 보며 생각했다.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7월,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자 은혜슈퍼는 더욱 붐볐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늘어났다. 부모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와서 말했다. 얘들아, 여기가 바로 할머니가 말한 진짜 어른이 계신 곳이야.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가게를 둘러봤다. 낡은 진열대, 손때 묻은 계산대, 벽에 붙은 옛날 달력. 모든 게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한 초등학생이 순덕에게 물었다. 순덕과 봉사자들은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일했다. 쌀, 김치, 고추장, 된장을 정성껏 포장했다. 각 상자마다 순덕의 손편지가 들어갔다. 고향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립니다. 힘들 때 생각나는 고향처럼 저희도 언제나 여기 있겠습니다. 택배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SNS에는 인증사진이 쏟아졌다. 한 30대 여성은 이렇게 썼다. 10년 만에 고향 맛을 봤어요. 할머니 편지 읽고 엄청 울었어요. 추석에 꼭 고향 가야겠어요. 그 프로젝트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고향의 정을 되살린 할머니라는 제목으로 전국 뉴스에 보도됐다. 순덕은 인터뷰에서 말했다. 요즘 사람들 너무 바빠서 고향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그래도 뿌리는 잊지 말아야죠. 10월, 순덕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무리한 활동으로 무릎과 허리가 악화된 것이다. 병원에서는 한 달 이상 쉬라고 권했다. 하지만 순덕은 고집을 부렸다. 한 달이나? 그 사이 가게는 누가 봐?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할머니, 이러시다 정말 큰일 나요. 가게는 저희가 볼게요. 할머니는 쉬세요. 결국 순덕은 한 달간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게 더 힘들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가게 걱정, 독거노인 걱정뿐이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순덕의 이야기가 미국 CNN에 소개된 것이다. 한국의 기적 할머니 나눔으로 골목 상권을 살리다라는 제목이었다. CNN 기자는 순덕을 병원까지 찾아와 인터뷰했다. 한국에서 당신은 이미 영웅입니다. 세계에도 당신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습니다. 순덕은 영어를 못했지만 통역을 통해 대화했다. 나는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이웃을 생각하며 산 것뿐이에요. CNN 보도 후 전 세계에서 관심이 쏟아졌다. 일본, 중국, 유럽에서 취재 요청이 왔다. 순덕의 책은 5개 국어로 번역됐다. 은혜슈퍼는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었다. 11월, 건강을 회복한 순덕은 가게로 돌아왔다. 그녀를 기다리던 손님들은 환호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없는 가게는 의미 없어요. 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신을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날 저녁, 순덕은 마을 사람들을 가게로 초대했다.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60년 가게 인생, 마지막 10년이 가장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마을 이장이 답사를 했다. 할매, 우리가 고맙제. 할매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아났어. 젊은이들도 다시 찾아오고 활기가 생겼어. 12월, 연말을 맞아 순덕은 2년간의 기록을 정리했다. 외상탕감 800만 원, 무료 배달 5,000회, 장학금, 지급 2억 원, 기부 총액 3억 원. 숫자로 보면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순덕에게는 그저 나눔의 흔적일 뿐이었다. 한경제연구소는 은혜슈퍼 효과를 분석했다. 은혜슈퍼로 인해 마을 전체 경제가 30% 성장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관광객 증가, 주변 식당과 카페 매출 증가,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이 지역 전체를 바꾼 것이었다. 연구 책임자는 말했다. 박순덕 할머니는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나눔이 손해가 아니라 투자라는 걸 증명했어요. 크리스마스 일주일 전, 순덕은 특별한 결정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은혜슈퍼 장학재단을 공식 출범시키겠습니다. 전국의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습니다. 재단 설립 기금은 10억 원, 순덕 개인 돈 5억, 후원금 5억이었다. 재단 이사장은 순덕이 맡고 민준과 은정이 이사로 참여했다. 재단 출범식에서 순덕은 이렇게 말했다. 돈은 혼자 쓰면 얼마 안 되지만 나누면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 재단이 수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발판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 결산 2024년 은혜슈퍼 총 매출은 8억 원, 전년 대비 60% 증가했다. 하지만 순덕의 통장에는 여전히 얼마 남지 않았다. 모두 나눔에 썼기 때문이다. 민준이 걱정했다. 할머니, 이러시다 노후 자금이. 순덕은 웃었다. 노후? 나한테는 매일이 선물이야. 돈보다 귀한 게 너무 많아.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다. 은혜슈퍼는 여전히 전국에서 찾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순덕은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75세, 체력의 한계였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여는 순덕의 손이 떨렸다. 열쇠가 자꾸 빠졌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찼다. 민준이 그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할머니, 이제 후계자를 생각하셔야 할 때 아닐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이 가게를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했다. 하지만 단순히 가게를 넘기는 게 아니라 철학과 정신을 이어갈 사람이 필요했다. 누가 좋을까? 순덕은 며칠을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했다. 민준과 은정 부부였다. 2년간 함께하며 그들이야말로 은혜슈퍼의 정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민준아, 은정아, 이 가게 맡아줄 수 있겠나? 두 사람은 놀랐다. 저희가요? 할머니, 저희는 아직. 순덕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너희면 돼. 너희가 이 가게의 진짜 의미를 알잖아. 물건 파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잇는 곳이라는 걸. 민준과 은정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도시 생활을 청산하고 귀농한 지 3년 만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은혜슈퍼에서 배운 나눔의 가치가 그들을 변화시켰다. 할머니, 명심하겠습니다. 할머니의 뜻을 잘 이어가겠습니다. 2월, 승계 절차가 진행됐다. 하지만 순덕은 완전히 손을 뗀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가게에 나와 손님을 맞았고 독거노인 배달도 함께했다. 다만 주도권을 민준 부부에게 넘긴 것이었다. 첫 주, 민준 부부는 긴장했다. 하지만 손님들은 따뜻하게 받아들였다. 할머니 정신만 이어가면 돼요. 우리는 은혜슈퍼를 믿어요. 3월 16일, 은혜슈퍼 2주년. 이날을 기념해 은혜의 날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다. 순덕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2년 전 오늘, 저는 가게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외상을 탕감하는 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죠.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그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여러분 덕분에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워졌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앞으로는 민준, 은정 부부가 이 가게를 이어갈 겁니다. 저는 곁에서 지켜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은혜슈퍼 많이 사랑해주세요. 행사 후, 한 노인이 순덕에게 다가왔다. 2년 전 외상을 탕감받았던 최봉수 어르신이었다. 할매, 나 이제 곧 갈 것 같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 순덕은 깜짝 놀랐다. 무슨 소리를.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최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알아. 근데 후회 없어. 할매 덕분에 마지막 몇 년이 행복했거든.
그는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내가 모은 돈이야. 많지는 않지만 500만 원 있어. 장학재단에 써주소. 순덕은 펑펑 울었다. 30년 전 외상값 5만 원을 갚으러 왔던 그 어르신이 이제는 500만 원을 기부하는 것이었다. 할배, 고맙습니다. 4월 봄꽃이 만발한 어느 날, 순덕은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밀고,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은혜 슈퍼가 있었다. 작은 가게 하나가 이 마을 사람들의 삶에 작은 온기를 더하고 있었다. 민준이 차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주 많이. 후회되는 거 없으세요? 800만 원 탕감하신 거, 수억을 기부하신 거. 순덕은 웃었다. 후회? 전혀.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얻었어. 사랑, 감사, 존경, 행복. 이게 다 돈보다 귀하지 않나? 5월, 어린이날. 순덕은 장학금 받는 아이들을 만났다. 100명의 아이들이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 중 한 아이가 순덕에게 편지를 건네렸다. 할머니, 저 커서 할머니 같은 사람 될래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요. 순덕은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이것이었다. 이것이 그녀가 평생 바라던 것이었다. 나눔의 씨앗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것. 6월 어느 날, 순덕은 갑자기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고, 심장 문제로 진단받았다. 수술이 필요했다. 위험한 수술이었다. 수술 전날 밤, 순덕은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혹시 내가 못 깨어나면. 민준이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 무슨 말씀을. 순덕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들어봐. 내 재산 전부 장학재단에 기부할 거야. 그리고 가게는 너희 부부가 잘 운영해줘. 명심해, 돈보다 사람이 먼저야. 네, 할머니. 약속드릴게요.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순덕은 3일 만에 깨어났다. 병실에는 꽃다발이 가득했다. 전국에서 보낸 것이었다. 한 달 후, 순덕은 퇴원했다. 가게로 돌아온 그녀를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우리의 영웅, 박순덕 할머니 환영합니다. 순덕은 눈물을 흘렸다. 75년 인생, 60년 가게 인생. 그 긴 여정의 끝에서 그녀는 진짜 성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성공은 돈이 아니었다. 명예도 아니었다. 진짜 성공은 누군가의 삶에 온기를 더하는 것.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대를 이어 전해지는 것이었다. 가게 문을 열며 순덕은 속삭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겠네. 그리고 첫 손님이 들어왔다. 아침 햇살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